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현 상황에 한국의 대응법을 칭찬하며 모두들 따라오고 있는데 스웨덴은 한국은 재유행이 될 것이라며 본인들은 집단 면역 방법으로 이 사태를 이겨낼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집단 면역으로 일관하던 스웨덴에 점점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봉쇄 조치를 하지 않는 스웨덴 정부의 결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4일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 스톡홀름에서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도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 같은 접근법에 잇따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미생물 발병학 교수는 로이터에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 우리는 당장 스톡홀름을 닫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 완전한 혼란에 빠지는 상황으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그를 포함한 2천여 명의 학자가 정부의 의료 시스템 보호를 위해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보건부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박하면서 정부는 이미 여러 조치를 취했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는 3일 현지 일간지에 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DAP 통신이 전하기도 했는데요. 스웨덴 정부 내 몇 명의 결정에 따라 이렇게 된 것인데 정부가 국민들 전체를 상대로 인체 실험을 하는 것이냐는 강력한 비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교의 수학자 마르쿠스 칼소는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스웨덴 정부가 스웨덴 주민들을 상대로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자 스웨덴은 집단 면역을 포기하고 몰래 다른 정책을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다는데요. 4일 독일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결국 스웨덴 정부가 봉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이체벨레는 이날 스웨덴 정부가 정책의 유턴을 검토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스웨덴 정부가 이동 제한과 공공생활 규제 등의 정책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느슨한 거리두기, 집단 면역 실험에서 강력한 봉쇄 쪽으로 전환하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스웨덴이 한국식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카린 테그마크 비셀 스웨덴 공중보건국 책임자는 스웨덴 언론 SVT 뉴스에서 몇 주 안으로 한 주당 10만 명을 검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증세가 심각한 경우에만 검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 스웨덴은 일주일에 12,000명 정도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겨우 하루 검사량 수준입니다. 현재 스웨덴의 확진자는 4월 6일 기준으로 7,200명, 사망자는 477명입니다. 전체 인구가 1,000만 명 수준인데 사망자가 거의 500명에 육박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인원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웨덴처럼 정부 자체에서 처음에 방관하다가 결국 국가 긴급사태까지 발생한 케이스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도시 지역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일본이 도쿄도와 오사카부를 비롯한 7개 도부현에 긴급사태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6일 총리 관저에서 긴급사태 발령 대상으로 7개 광역지자체를 꼽았습니다. 발령 기간은 일본 황금 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날 6일까지로 약 한 달간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역별로 감염자 수가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전국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기보다는 의료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주로 발령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입니다. 특히 도쿄도는 감염자가 이미 1,000명을 넘어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어떻게든 진행하려고 상황을 은폐하고 검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지금과 같이 감염자가 급증해 긴급사태를 초래하게 됐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도쿄도 발표에 따르면 하루 검사를 받은 사람은 74명이고 그중 41명이 양성으로 나타났다는데요. 검사를 받은 사람 둘 중에 하나는 확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타 겐타로 고베대 병원 감염증 내과 교수는 4일 CNN과의 인터뷰에 도쿄가 미국 내 최대 바이러스 확산지인 뉴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진단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도쿄 인구 1350만 명 중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은 4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급격히 상황이 악화되면서 긴급사태까지 예고한 일본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WHO에서까지 한국의 경험을 공유받고 싶다며 적극적인 검사와 진단, 확진자 동선 추적 등 한국의 포괄적인 전략이 성공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의 헌신과 적극적인 국민들의 참여로 이룬 결과입니다. 아직 현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눈에 띄는 감소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끝까지 이 사태와 싸워 결국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